수당들은 이제 연장근로수당, 무슨 특근수당, 야간수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임금이기는 한데, 저희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니고 연장근로잖아요. 연장근로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통상임금이 이제 안 잡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라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8시간 일하고 화요일날 8시간 일하기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월요일날 8시간 일하고 화요일 8시간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월급 중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급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부터 F등급까지 매겨가지고 어떤 회사에서는 A등급 나오면은 이 정도 주고 F등급 나오면 안 주고 C등급 나오면 중간 정도만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C등급이면 100만원 주겠다. A등급이면 200만원 주겠다. 이런 실적급들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는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출근하고 화요일날 출근하고 수요일날 똑같이 출근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냥 개념만 있구나라고 가볍게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강사나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는 되시는구나 이런 이제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끄덕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래서 진짜 의미는 뭐냐? 개념은 이렇고 앞에서 봤던 법령은 이런데 진짜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게 포인트인데 왜 중요하냐면 통상임금 제가 방금 개념에서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랑 명시도 안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급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매달 무슨 수당 10대를 받는데 저희 다 상관없이 그냥 다 모든 근로자한테 다 매월 10만원 20만원씩 나온다 그런 것들은 이제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이니까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통상임금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 왜 이 통상임금이 중요한데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가산임금이라는 게 저 연장근로라든지 아니면 밤에 근로했을 때 야간 근로라든지 공휴일에 근로했을 때 휴일 근로라든지 이런 것들 했을 때 이제 수당 1.5배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산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산임금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연차수당 같은 거 계산할 때 이런 거 계산할 때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산임금 저희가 몇 배요라고 하면은 다들 1.5배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1.5배냐? 라고 했을 때 통상임금의 1.5배라고 정해주고 있어요. 통상임금의 1.5배.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산임금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월급을 이렇게 딱 받을 때 통상임금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적힌 게 그 금액이 월급에 통장에 그대로 꽂히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장근로 수당이라든지 야간근로 수당이라든지 휴일근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할 때 1.5배, 통상임금의 1.5배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그 도구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은 이해가 이제 가시나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통상임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보면은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월급이 상승, 가산임금이 상승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있어요. 근데 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이제 상여금이라는 연봉으로 또 3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월급이 330만 원이 이제 세금대로 받겠죠? 얼마 받겠죠? 그럼 쉽게 33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원래는 이 30만 원이 통상임금이 아니었어요. 근데 파일도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랑도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걸 통상임금에 산입해가지고 계산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니까 매월 받는 그 330만 원의 월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연장근로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창업, 그쵸, 거기에 이제 적으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그 월급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연장근로 10시간 했을 때 10시간 항상 10시간 정도 해왔는데 통상임금에 이제 그 상여금 3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10시간에 대한 수당은 상승할까요? 상승하지 않을까요? 상승하겠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무조건 월급이 상승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통상임금은 여기 보는 것처럼 도구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연장근로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연차수당 같은 것들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이런 거 계산할 때 수당이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작년에 이렇게 나와가 난리난 이유가 갑자기 기본급식 늘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연장근로 수당을 예를 들어 상여금 무슨 수당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계산했다가 그거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해가는 거니까 그럼 연장근로 수당 같은 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작년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몇 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이다, OX 이렇게 나와 있죠.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라고 하면 연장근로 같은 것들 말하는 거겠죠. 뭐 휴일근로 같은 것들. 소정근로는 이제 저희가 근로계약서에 딱 언제 일하겠다 이렇게 정해준 건데 그거 넘어가지고 이제 일하면 연장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일까요?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쓰는 도구 개념이 통상임금이고 이 자체가 통상임금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X라고 봐야 맞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근무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실적급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통상임금일까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보면은 그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고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수당들 같은 건데 실적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F 등급을 받으면 아예 실적급이 안 나오고 A 등급을 받으면 실적급이 뭐 100만 원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급되는 자격수당 통상임금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를 나와서 무슨 기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기사수당을 받아요. 산업안전 기사수당을 받습니다. 그럼 그거는 통상임금일까요? 통상임금이 아닐 것 같으세요. 요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산업안전, 노무사라고 해볼게요. 노무직무에 제가 채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매월 만원씩, 10만원씩 더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업무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매월 제가 입사하자마자 똑같이 고정적으로 매월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격증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정적인 수당이라고 볼 수 있어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일까요? X일까요? X일까요? 맞아요. X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위에서 봤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근로하고 관련된 이제 수당인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당은 이게 사실은 업무하고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이 나오고 적으면 안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상임금의 판단 지표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판단 지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그런데 작년에 판례가 나오면서 하나는 이제 조금 날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통상임금의 판단 지표 첫 번째가 정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기성. 그래서
정기성은 뭐냐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고 저희가 월급이 보통 한 달마다 매달 이렇게 나오죠. 매달 나오죠.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 한 달의 간격을 두고 매월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월급날에. 그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나오면 통상임금에 갖춰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임금이 1개월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달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있다고 해볼게요. 2달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2달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정기상여금 2달마다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통상임금이 한 달 넘어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통상임금이 아닐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정기성이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간격을 두고 나오면 정기성이 해당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정기성을 그냥 가볍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일률성입니다. 일률성은 뭐냐면 모든 근로자한테 지급되거나 예를 들어서 기본급 모든 근로자 당연히 다 똑같이 있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정기상여금 모든 근로자한테 나가는 정기상여금 이런 것들 아니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면 지급되는 성질. 여기 약간 밑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컴퓨터를 이제 바꾸다 보니까 PPT 글씨가 살짝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아까 제가 여기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통상임금에 자격수당이 하나씩 되었잖아요. 근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좀 통상임금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일률성이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정한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조건이라는 일정한 자격 조건, 일정한 자격 조건 이런 것들에 내가 갖추고 있으면 어떤 수당이 나온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 수당이 나온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일률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라는 거는 그 근로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업무, 일하고.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이런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양가족이 근로하고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률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아니면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지급되는 성질이 있다. 그러면 일률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가족수당이라는 이제 수당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A 회사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1명, 2명, 3명 이렇게 있어야만 가족수당이 나와요.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달 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안 되겠죠? 근데 명목은 가족수당이라는 수당이 있는데 그냥 매월 10만원씩 모든 근로자한테 실제 부양가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매월 10만원씩 그냥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여기 보면은 명칭과 관계없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명칭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당이라고 적혀져 있든 간에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고 적혀져 있어도 부양가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매월 10만원씩 모든 근로자한테 지급되면은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성하고 일률성이라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징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이제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고정성이라는 이슈예요. 이 고정성이 이제 통상임금 작년 말에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통상임금을 따질 때 항상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작년에 판례도 요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고정성이라는 거는 예전에 2013년도에 10년도 더 전에 예전에 13년도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판단할 때 앞에서 봤던 정기성이랑 일률성이랑 거기에 고정성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18년, 19년 이때 이제 노무사 시험 이제 공부해서 합격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정일도, 뭐 정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앞글자 따가지고 맨날 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요 고정성에 대한 판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형근로를 제공하는 뭐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사전에 확정된, 어렵죠. 요거는 이제 예전에 2013년도에 그 대법원 판례에서 했던 그 문구를 제가 비슷하게 따온 거예요.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재직 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어떤 상여금을 나간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상여금을 언제 지급할 건데,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재직 조건부 이제 상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우리가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줄 거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는 우리가 상여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15일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만 상여금을 주겠다. 아니면 뭐 2달 동안 15일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만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생각했을 때 근무일수 조건부 이제 상여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판례는 2013년도에 나왔던 판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오늘 일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예를 들어서 바로 퇴사했어요. 내일 바로 퇴사했어요. 그러면은 그 정기상여금, 재직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정기상여금을 제가 받지를 못하겠죠. 퇴직했으니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했을 때는 추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가적인 조건,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되는데, 그 재직 조건부 뭐 정기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오늘 이제 일을 하더라도, 오늘 이제 근로비 제공하더라도 그 상여금을 받을지 말지를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만 썼던 거예요. 요거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이제 2013년도에 전원합의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을 부정했던 근거입니다. 그래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이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조건이 내가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내가 15일을 근무할 것,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근무할 때 이번 달, 지금 7월이잖아요. 내가 오늘 근무를 제공하더라도 7월달 한 달 동안에 15일을 근무할지 말지, 7월 말까지 내가 다닐지 안 다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요 판례를 보고 되게 복잡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이제 통상임금이 문제가 됐었고, 이제 통상임금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았었던 그런 이제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미의 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오늘 이제 근로를 제공했는데 시점에서 지급적으로의 성취 여부, 내가 퇴직할지 안 할지, 뭐 15일을 근무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봤던 거예요. 이제 예전의 판례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지표에서 제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쟁점으로 둬가지고 결국에는 이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냐면 13년도에 이 판례가 나와가지고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상여금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여금을 줄 때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줄게 라는 거를 취업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정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단서조합 같은 것들을 쫙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기만 하면은 이 재직조건부라는 그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부정되기가 쉬웠어요. 통상임금이 부정됐었는데, 그런데 이 고정성 판단 기준을 작년 12월에 아예 대법원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장치들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런 판례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성이 없어져 버리면 이 고정성 때문에 통상임금이 인정될 만한 것들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고정성이
정기성이 없어지면서 통상임금이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범위가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이 판결 번호인데 그냥 판결 번호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크게 없으시고, 여기 247-190 사건 요거는 이제 똑같은 날에 나온 똑같은 법리를 적용한 판례예요. 그래서 재직자에게만 붙은 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서, 그 다음에 기준기간의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제외하는 정기상여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있죠. 재직 조건이 붙어있거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있는 이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진 판례가 작년 안 보고, 그때 여기에서 고정성을 아예 판단 징표에서 제외해버리면서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로 판례를 이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위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그 원고를 연장 근로수당 차액 같은 것들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다가 통상임금을 포함시켜 주세요, 통상임금을 높여주세요가 최종적인 그런 이제 청구 취지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은 도구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연장 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정기상여금, 이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결국에는 연장 근로수당을 더 많이 계산해서 요 차익을 주세요라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을 내가 더 받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 늘어나야 되고, 통상임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정기상여금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 차익을 청구했었던 거고, 근데 대법원에 오기 전까지 그 전에 1심, 2심, 이제 지방법원 이런 곳들에서는 당연히 통상임금성을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고정성 판례가 계속 이제 유지가 쭉 되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그 판례를 가지고 똑같이 이제 판단했었던 건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게 뒤집혔던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대법원 사례가 나왔는데 도대체 왜 이 고정성이라는 거를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에서 제외했는가, 왜 제외했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 판례에서 이제 가져왔던 근거들이 있어요. 사실 이 판례는 그 정표를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글이 너무 많고 읽는데 한참 걸리고, 또 판례 또 문구를 보면은 너무 어렵게 이제 써져 있잖아요. 사실 막 너무 일반적인 이제 문체로 써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그냥 제가 그 중에서 이런 근거를 들어가지고 여기 앞에서 봤던 고정성이라는 거를 제외했구나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고정성이 판단 징표에서 제외됐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부합성 강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정성이라는 개념이 보면 여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사전에 확정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성질. 요 개념이 아까 앞에서 제가 6조 보여드렸죠. 여기 1항에 보면은 고정성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개념이 여기 1항에서 막 이렇게 똑같이 설명되고 있거나 문구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죠. 그렇죠. 이 문구를 찾아봐도 고정성이라는 용어라든지 고정성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추가적인 조건 여부의 축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제 6조 1항에서는 어떤 워딩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제1항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이 법령을 봤을 때, 우리가 법령에만 다 충실해서 봤을 때, 이 고정성이라는 걸 딱 뽑아서 볼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직 조건과 같은 지급 조건을 부과해서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쉽게 제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규칙이나 어떤 다른 규정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우리 회사에 무슨 상여금이 아니더라도 무슨 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땡땡 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수당을 한 달에 15일 이상 근로한 사람한테만 주겠다, 아니면 그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겠다, 이렇게 그 단서 조건만 넣어버리면
고정성에 걸려가지고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행성, 법령 부합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고정성이라는 거를 통상임금 판단할 때 제외할 근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 좀 이해가 되시죠? 잠깐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법령 부합성, 강행성, 이제 이런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제 고정성을 제외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정근로의 가치 반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부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정성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로 일하는 그냥 일반 사무직 회사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럼 근로계약서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로 일하겠다고 적혀져 있으니까 월, 수, 금에 대한 소정근로를 제공했겠죠. 월, 수, 금에 대한 소정근로를 근로계약에 따라서 제공했는데 우리 회사에 이제 15일 이상을 근로해야 주는 그런 수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월, 화, 수의 소정근로를 근로계약에 따라서 온전하게 제공했는데 아직 내가 15일의 근무 조건은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땡땡 수당이라는 그 근무일수 조건이 맡은 수당을 제가 통상임금에 포함해가지고 받을 수는 없겠죠. 연장 수당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작년에 들어본 판례에서. 그래서 제가 월, 화, 수 이렇게 근로계약에 따라서 소정근로도 그냥 온전하게 제공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통상임금이지. 무슨 이렇게 월, 화, 수까지를 했는데 또 무슨 재직 조건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무슨 내가 근무일수를 며칠 충족해야 되고 하는 조건까지 다 충족해야 내가 통상임금에 이제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통상임금을 가지고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거는 이건 맞지가 않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된다는 등의 그런 조건은 통상임금의 그런 개념, 판단에서 부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정근로의 가치 반영이라는 근거를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정책 부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또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중에 하나가 정책 부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저희 노동법, 근로기준법, 다른 노동법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있으면은 이 관계가 약간은 이제 좀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잖아요. 힘의 논리에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뭔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노동법들을 통해가지고 그 균형을 맞춰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잘하는 것들은 이 노동법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노동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럼 그 취지에 비춰서 봤을 때도 이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는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은 연장근로라든지 너무나 많은 야간근로라든지 휴일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약간 억제하려는 그런 취지가 당연히 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건데 이 고정성이라는 거를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정성이라는 걸 우리가 따져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통상임금이 약간 줄어들잖아요. 통상임금이 약간 줄어드니까 연장근로로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휴일로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조금 줄어드니까 휴일로 수당이 그러면 조금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입장,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수당들이 약간 줄어드니까 오히려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그래서 근로자들을 포함한 보호하는 그런 이제 노동법적인 근로기준법의 그런 근간에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중간에서 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판례를 쭉 보다 보면 다 읽다 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정성이 있으면